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장시간제 약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장시간제 약정 관련된 판례는요, 이게 근로시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다. 또는 뭐 저희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로노웨나 아니면 판례백선에 실려 있다.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워하는 판례이기도 해서 이렇게 5분 판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지거나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장시간제 약정이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간주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된 거죠. 이 뜻은 뭐예요? 애초에 뭐 우리는 한 달에 50시간을 연장근로 한 걸로 간주하자. 그리고 그걸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포괄임금제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아예 몇 시간인지조차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장, 야간, 휴일 다 해서 뭐 초과수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다 퉁쳐가지고 뭐 월 500이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건데 보장시간제는 어때요? 몇 시간을 연장 휴일 근로로 줄 건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복했을 때 운전기사님들 통상적으로 뭐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이니까 일주일에 10시간씩 그냥 넉넉하게 한 달에 50시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약속한 시간, 보장 시간은 한 달에 연장은 110, 휴일은 20시간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랬을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이 어떨 수 있어요? 90시간, 10시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초과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보장 시간을 한 달에 110시간, 휴일 20시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걸 초과했습니다. 그럼 초과하면 어떻다? 초과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장하되 혹시라도 이걸 초과하면 더 지급하겠다라는 게 보장시간제 약정이에요. 포괄임금제는 어떻죠?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걸 초과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서 더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초과하면 더 준다. 그럼 지금 제가 기재한 것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약속한 시간에 미달하면요? 이거를 공제할 수 있을 거냐? 여러분 우리 쟁노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죠?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월 단위 상계 약정을 두는 겁니다. 한 달에 연장, 휴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정하고요. 실제 임금을 줄 때에는 어때요? 월 단위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달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장하기로 한 한 달의 연장 근로 시간과 실제 이 근로자의 연장 근로 시간을 비교해서 그걸 초과할 때만 임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요. 특정 주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 5시간치를 쳐서 일주에 45시간치의 임금을 주기로 보장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는 이걸 훨씬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주에 바로 연장 근로 해가지고 5시간 초과했네 라고 줍니까? 아니죠.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달 단위로 일을 했을 때요. 다시 한번 보시면 1일 8시간 주 5일 그 다음에 5시간치 해서 45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보장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한번 보니까요. 첫째 주에 50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뭐 50시간, 48시간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임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만큼 한 주에 45시간씩 임금을 주기로 원래 급여에 들어있으니까 초과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첫째 주에는 5시간 정도 더 일했고요. 둘째 주에는 13시간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초과로 이렇게 일해서 합치니까 더 줄 거 없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장 시간을 정하고 월 단위로 1대1로 비교해서 그냥 상계하겠다. 한 달에 일한 근로시간 쭉 늘어놓고 우리 보장 시간이랑 놓고 비교해서 5시간, 5시간, 3시간, 마이너스 13시간 줄 거 없어.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맞지 않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5분 판례로 준비를 하게 되었겠죠. 뭐 때문에 이 계산이 어그러지게 되는 걸까요? 얘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금요일은 어떻죠? 원래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근로자가 자기 소정 근로 시간을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을 때 그냥 한 배로 해가지고 이 연장 근로랑 1대1로 비교를 해버리니까 계산이 어그러지게 되죠. 이게 계산이 맞게 되려면 어떻게 계산을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1.5배를 해서 비교를 했어야 되죠. 다시 한번 보시면 50시간 일했다라는 거는 임금 10시간만 주면 돼요? 아니죠. 얼마 줘야 됩니까? 1.5배 한 15시간. 그 다음에 빠질 때 얘는 몇 시간을 일을 덜 한 거예요? 이것만 8을 빼는 거죠. 1.5배에서 빼는 게 아니죠. 왜요? 원래 이건 나 임금 1배짜리잖아요. 원래 나와야 되는 날.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건 1배짜리니까 8시간 그대로 빼고요. 또 연장 근로한 건 다 어떻습니까? 1.5배를 해서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45시간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주 45시간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5시간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5배에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지 4시간을 더 줘야 되는구나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계산을 했다고요? 1.5배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늘어놓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빠질 게 아니라 어때요? 요렇게 빠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다. 요걸 판례 문구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월 단위 상계 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근로시간을 그래서 월 단위의 합산 근로시간을 보장 시간의 합계랑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1대1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소정 근로 시간이 빠진 건지 연장 근로 시간이 빠진 건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단순 비교한다면 실제 근로 시간 중에 소정 근로 시간이 빠져서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래서 근로기준법 56조 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해서 상계하는 월 단위 상계 약정은 어떻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월 단위로 상계하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 거냐.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면 그때 가산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 이게 쟁점이 됐던 사례입니다.